태풍의 위력이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요. 자, 태풍 소식을 좀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혜정 기상캐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6년 만에 관통한다는 소식 때문에 더욱더 비상사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뜨거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19호 태풍 쏠릭입니다. 전설 속의 족장이라는 뜻을 가진 얘기죠, 쏠릭. 근데 이게 아까 공기자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 태풍이 이게 경로가 상당히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 태풍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와 있을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풍 쏠릭은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 서쪽 해상에서 호남 해안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포 해안에도 굉장히 많은 비바람이 동반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직접 영향권에 들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예상 이동 경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도라든지 이동 방향도 조금 더 남쪽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더 치우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저녁 6시쯤이면 목포 앞바다를 거쳐서 새벽 3시경에는 군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 6시 무렵에는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를 관통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관심이 대두됐던 수도권 지역은 위험 가능성이 이 앞전 예보보다는 조금은 낮아졌지만 워낙 태풍의 영향 반경이 크고 또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태풍의 위력이 여전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쏠릭 태풍이요, 남캐스터. 이 순간 초속이 62m를 기록했답니다. 기상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기상청에서 근무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수준의 강풍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번 이 쏠릭의 특징은 강풍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앞선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을 때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강풍을 몰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워낙 폭염이 심했었고 또 이 수온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 해수면의 온도도 28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강풍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오늘 제주 진달래밭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2m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초속 4m면 열차가 탈선을 하고요. 초속 50m면 체육관 뚜껑이 벗겨질 정도입니다. 그럼 그거보다 지금 강풍이 더 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62m였으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위협적인 강풍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세력이 다소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쏠릭, 이번 19호 태풍 쏠릭이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느림보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이 천천히 이동한다는 거죠. 느림보 태풍. 그러니까 서서히 이동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속도가 좀 느려지면 남캐스터 궁금한 게 위력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속도와 이 크기와 이 세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세력이 약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이 세력이 약해진다고 하면 이유를 든다면 아무래도 지금 많은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많은 비바람이 동반되고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조금 약해질 것이고 또 내륙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내륙과의 마찰력 때문에 세력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 속도가 쏠릭이 사람 걷는 정도? 빠른 걸음 정도의 그런 속도라면서요?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속 4km면 사람이 빠른 수준으로 걷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걱정인 게요. 지금 이 쏠릭은 19호 태풍이잖아요. 그럼 20호 태풍, 시마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쏠릭도 걱정인데 20호 태풍, 시마론까지 겹치게 되면 쌍태풍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걱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번 태풍에는 정말 연달아 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쌍태풍 아니면 빌딩풍 같은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연달아 오는 단어들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9호 태풍 쏠릭에 뒤이어서 20호 태풍 시마론이 뒤따라 왔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세력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향이 없었습니다. 영향이 없습니까? 네, 다행히도
우려와는 달리 영향은 없었던 건데요. 현재 두 태풍 간의 거리가 1,10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를 들자면 시마론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솔릭 같은 경우에는 시속 4km로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일명 거북이 태풍이라고 하는데 시마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북상을 하고 있어서 더 거리가 벌어진 거고요. 이미 시마론은 일본 쪽으로 북상을 했기 때문에 일본 쪽에는 상당히 큰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한반도 쪽에는 다행히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20호 태풍 시마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솔릭만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아까 저 공국진 기자가 전남 목포에 나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태풍이 이동을 해서 서울하고 수도권에 언제쯤 어느 정도의 이력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위력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지금 에너지의 양이라든지 또 속도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대를 대충 예측을 해보면 일단 결론은 수도권 직접 관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를 관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통은 아니지만 위험 피크 시간대를 보면 내일 오전 6시부터 10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간대가 다들 막 출근하시고 다들 그런 시간대잖아요. 예.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네. 예. 딱 내일 출근 시간대 혼잡이 우려되고 또 강풍까지 위험한 만큼 자가 운전을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력이 점차 뭐 약해질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상 전문가들은 남캐스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기온이요. 37도였다가 예를 들면 35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더위가 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여전히 긴장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리 세력이 약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강풍과는 차원이 다른 강풍입니다. 태풍이 동반된 강한 비바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진다고 해도 절대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고요. 계속 대비 태세에 비상 대응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캐스터 혹시나 이렇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태풍의 특징이 강풍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좀 이렇게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행동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가장 좋은 것은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편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을 때는 물건들이 마구마구 날릴 수가 있습니다. 집 주변이나 건물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들은 미리 모두 치워주시는 게 좋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이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또 차량을 운전하고 있으실 때는 속도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착물이나 또 간판들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점이 또 정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전, 그렇죠. 네, 정전을 하실 때 양초를 많이들 준비하시는데 양초는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대체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솔릭이 지금 점차 계속 아주 느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위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 정말 철저하게 안전에 이상 없도록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혜정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권에 또 지금 약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두 명의 잠룡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야권의 두 잠룡, 과연 누굴까요?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죠. 네, 두 사람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그런데요, 꿈틀대는 보수 잠룡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미국에서 최근에 측근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내 여론이 어떤지 또 향후 자신의 거취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책을 내면서 책 안의 내용이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정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로도 계속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이런 행동들이 정치 재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뭔가 최근의 행보와 관련해서 평가를 한 정치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흘러간 물이고 예. 당에 이제 별로 이제 홍준표를 의식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그래요? 다들 이제 이미 이제 지나간 물이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총리 별 볼 일 없거든요. 총리 한 일 없어요. 이번 총리 때 뭐 한 일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대통령 또 권한 대행까지. 대통령 그거 잘렸던 총리입니다. 네,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대행까지 했는데 네. 뭐 한 일도 없이 그냥 총리 지내면 뭐 잠룡이 되는 거니까 갑자기 저는. 근데 먼저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기리형. 근데 미국에서 측근들이 미국까지 와갖고 측근들하고 최근에 장시간 면담을 가졌다. 글쎄요, 이거는 뭔가 뭐 정치, 뭐 내가 지금 미국에 있지만 곧 한국에 돌아가서 나는 다시 대한민국 정치판의 중심에 설 거야.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생각을 하겠죠. 분명히 생각한다. 하겠죠. 정치인이 자기 혼자 아직 정식으로 은퇴 선언을 안 한 정치인이기 예.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 특히 자유한국당은 안철수 후보보다 어떤 면에서 홍준표 후보의 정계 복귀가 더 쉬울 수도 있는 게,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당에 자신의 계파가 쫙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버튼만 딱 누르면 돌아오십시오 하고 쫙 도열할 의원들과 저기 여러 가지 당직자들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도중일 거고, 그렇지만 현재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홍준표 전 대표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보수 구태에 연연한 이런 모습을 벗어나서 뭐 경제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홍준표 대표가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그 비대위라는 게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시한이 아직 없습니다. 예. 뭐 근데 그 당내 인사들 얘기로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끌어가고, 원래 비대위라는 게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임시로 당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 다음 전당대회가 정해지면 그때 홍준표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정두원 전 의원 말대로 아직까지는 돌아올 여건도 안 되고, 예. 이렇게 국민적 인기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게 아직까지 끝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전 작가님, 네. 측근들이요,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비행기 편까지 다 밝혔습니다. 9월 15일 LA를 출발해 오후 5시 50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그만큼 뭔가 귀국 비행기 편명까지 밝히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걸 개의치 않고, 홍준표 전 대표는 9월 15일에 한국당을 밟는 순간 정치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년 전당대회에 거의 100% 출마를 할 겁니다. 또한 그 지금의 이제 시국 상황을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카리스마 홍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다, 또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자신이 이 6.13 그 지방선거 때하고는 정치 지형이 상당히 본인에게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겁니다. 예. 또 중요한 것은 측근들의 얘기에 따르면 홍준표 대표가 답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저런 장면들이 참 구시대적 정치 같아요. 예전에 정당 출입할 때 한 번 이렇게 뭐 큰 실패를 겪었던 정치인이 외국으로 가는 건 코스잖아요. 예. 돌아올 때가 되면 꼭 측근들이 나서서 지지층을 모아서 공항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네. 만세 한번 부르고 네. 사진 찍고 꼭 이런 걸 연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거기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번에 측근들이 표면까지 다 공개한 거는 전국에 있는 지지층들 얘네 준비하고 있다가 다 모여라. 루트장 찍어라 와서.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떤 답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답을 아직 못 들어본 상태에서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일정을 좀 조급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9월 달이면 너무 빨라요. 답은 뭐 대충 나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뭐 꼰대 그런 이제 그런 걸 좀 부식시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적 청산, 특히 이제 친박하고의 관계를 어떤 때는 친박하고 표가 필요할 때는 가까워졌다가, 또 아니면 멀어졌다 할 때 친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청산, 뭐 이런 청사진은 갖고 올 겁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뉴스가 전해지자 또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낸 정치인이 있다는데, 안건우 기자, 누구지 궁금합니다. 네, 옆집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입니다. 가축이 웃을 일이라고 비웃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 달 15일에 귀국을 예고했습니다. SNS에다가.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올 거다, 뭐 재보선 출마할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니,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는 예.
진짜 속아 웃을 일이에요. 지금 정치권으로 복귀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한번 해보십시오.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 측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지요? 김민지 기자가 홍준표 전 대표 측을 좀 취재해봤죠?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측근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국내 여론이나 자신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등 몇 명이 지금 가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홍준표 전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이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정치적 제기하는 것의 어떤 의미가 사실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일 텐데 그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사실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야지 그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살피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정계 복귀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글쎄요. 예,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9월 15일 날 들어온다고 하니까요.